그 이번 주도 그거 나왔고, 이번에 이제 시험 두 번 보는 것도 이제 그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시험 그 일정 나왔나요? 혹시 시험 언제예요? 몰라요. 며칠에 시작인지도 아직 안 나왔어요? 10월 4일이요? 아, 네. 너는 며칠 시작이에요? 술 초예요? 그러니까 그 추석 끝나고 바로죠? 바로까지는 아니에요? 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할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 뭐 아무데나 피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고 싶으면 적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걸로 하고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단원일 수 있어요. 중요한 단원인 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조건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얘는 기본적 얘는 기준이야. 기준. 그러니까 뭐의 기준이냐면 경계야. 경계의 기준. 그러니까 무언가의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곡선이랑 직선이 있든, 곡선 대 직선이 있든, 아니면 뭐 곡선 대 곡선이 있든, 아니면 뭐 직선하고 원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곡선하고 원도 있을 수 있겠죠. 곡선하고 원이 있든, 아니면은 뭐 직선하고 원이 있든, 결국은 여기에 모든 것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은 접할 때가 기준.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의 경계의 기준이 결국은 접할 때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하기는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두 번째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얘를 구할 것인가라고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그 다음에 어떤 접점을 필요해요. 접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울기를 놓고 봤을 때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합시다. 기울기는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죠. 그림에서 보는 거랑 식에서 보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그냥 식은 이거죠.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계수.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리미트 붙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접선을 기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곡선이 있고 이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접선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직각삼각형. 얘를 가지고.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접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은 없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없으면 미분 안 돼. 없으면 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따졌을 때도 결국은 연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그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지 얘가 존재하는 건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접선 구한. 크게 보면 세 개긴 하잖아. 크게 보면 세 개인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자, 얘는 그렇게 두 개로 가자. 접점을 알 때. 접점을 알 때. 이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점을 모를 때요. 알 때랑 모를 때 두 개로 나눠주죠. 그죠? 접점을 모를 때. 요걸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접점을 안다는 건 이런 거죠. 그 y는 fx 위의 점이라는 게 만약에 뭐 a, b다라고 있는 거죠. a, b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b 이퀄 fa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접선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쪽에는 y 이퀄 f 프라임 a라고 쓰고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라고 쓰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거의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거의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접점을 모를 때는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모아둔 게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예요. 접점 미지수 모르니까 t다. 미지수로 놓고 쓰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울기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하시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이라고 쓰고요. 뭐 기울기 m이라고 쓰면 얘가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걸 t, ft라고 주는 거야. t, ft 이렇게 미지수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선 밖의 점에 주어진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두 줄 정도 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학 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밖에 점을 그냥 그려. 이게 꼭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접점 모르니까 t, ft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t, ft를 두세요. 그러니까 y는 ft일 거니까 fx일 거니까 이렇게 두고 연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직각삼각형 가지고 보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점하고 이 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이쪽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이쪽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평균값 정리도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기억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A, B라는 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곡선 밖의 점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란 이야기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먼저 쓰죠. f't라고 쓰고 x 빼기 t 플러스 ft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y는이라고 쓴 다음에 이쪽 접선에다가 얘를 가지고 만든 게 접선인데 그 접선에다가 여기 밖에 여기서 이제 접선 위의 점이 a, b니까 얘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대입해요. 그래서 얘는 b 이퀄 f't가 되고 얘는 a 빼기 t 플러스 ft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줄을 얘가 한 번에 끝내는 건 이거란 얘기죠. 그냥 평변이라는 건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기니까 t 빼기 a 분의 ft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쓰고요. 이거 이퀄 순간 변화는 그냥 f 프라임 t입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거 넘기면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한 줄 정도를 약간 절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 하나만 쓰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이쪽은 결국 딱 봤을 때 여기는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거나 또는 이쪽은 자 공통 접선. 요거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통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fx라고 줄 거고 fx. 그다음에 이 초록색을 gx라고 준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 어떤 점에서 공통으로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모르니까 t라고 줬을 때 자 이쪽은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게 공통 접선이죠. 이제 공통 접선, 공접. 그럼 이제 이렇게 갖기 위한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ft 이퀄 gt 같아야 돼요. 똑같이 교점.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은 F'T와 G'T까지 같이 같아야 해요. 안 그러면 공통 접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FT, GT가 똑같다는 거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가 이제 T라고 보면 공통 접선이 아니야. 이쪽 접선은 얘고요. 저쪽 접선은 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미분한 것만 같아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접선하고 여기 접선하고 똑같을 때 이제 접선의 기울기 같아도 결국은 공통 접선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좀 구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싹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FT, GT 그 다음에 F'T 이퀄 G'T 그럼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뭔가 어떤 기울기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곡선 자 곡선을 어차피 y는 fx로 주어질 건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 접선을 모르지만 이쪽은 y는 gx라고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mx 플러스 n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첫 번째 ft 이퀄 gt다라고 두는 거니까 이쪽은 얘는 mt 플러스 n이다. m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f't 이퀄 g't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냥 m 값과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f't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그래서 굳이 뭔가를 좀 분리시키지 말고 여기엔 얘도 공통 접선의 형태로서 문제를 풀어줘도 어차피 똑같은 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림만 잘하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 접선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까 이게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제 그 곡선에다가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보다 이게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이거야. t를 구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야. 그럼 여기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이쪽은 자 t의 개수야. t의 개수. t의 개수에서 뭘로 가냐면 t는 뭐냐면 이쪽은 접하는 점의 x값을 우리가 t라고 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접점의 개수. 접점의 개수. 접점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쪽은 접선의 개수랑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접선의 개수. 이렇게. 매우 밀접한 연관. 그래서 보통은 약간 여기서 응용으로 나오는 건 그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게 뭐냐면 이쪽은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뭔가를 좀 본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뭐냐면 자 곡선 밖에서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 밖 혹은 위의 점에서 위의 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마 그거는 기말고사 때 나오는 형태가 될 거야. 기말고사.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마 그때도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접선의 개수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그 규칙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지금 그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방정식, 부등식 파트의 형태가 더 잘 나올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 접선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개수나 어떤 또는 위치 있잖아. 위치. 근의 위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살짝 뭐냐면 진짜 그냥 방정식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좀 게을리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접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가장 포인트야.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게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 기출 1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애들이 다 외운단 말이야.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는 곡선밖 한 점이 주어질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구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사실 진짜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놓고 구하라고 나오니까 그거는 구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수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곡선 y는 gx가 지금 이거 86페이지 있죠? 개념교재 86페이지 1번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안 풀 거야. 별거 없어가지고. 자, 곡선 gx 위의 점 2,g2야. 그럼 우리는 g2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g'2가 뭔지 알면 끝날 거라는 거죠.
G2랑 G'2가 뭔지 알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지라도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는 가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2를 대입하겠지. 그럼 얘는 G2가 될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8 곱하기 F2 빼기 7이야. 8F2-7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fx 빼기 gx고 x 빼기 2니까 그 꼴 파악을 하면 그냥 x 빼기 2분의 fx 빼기 gx가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미분이랑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2라고 쓰면 그냥 처음에 여기다 리미트라고 쓰고 x가 2로 가니까 여기 0 되는데 이쪽이 2가 나오네? 그럼 얘도 0 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게 먼저죠. 그럼 얘는 f2와 g2는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두 개 뺀 게 0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함수를 추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로 했잖아요. 그럼 이거야. 그럼 F2랑 G랑 똑같으니까 이 식에서 그냥 F2도 G2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넘기고 저거 넘기면 되니까 그냥 G2로 바꿔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7G2가 7이니까 G2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나 G'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F2 플러스 G2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어머나? 원래는 이거겠지? 이렇게 쓰는 거겠죠. 원래 이건데 어차피 F2랑 G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G로 바꾸는 건 마이 프리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기본적인 형태를 되게 잘 보시라는 얘기. 기본적인 형태. 그럼 여기 얘는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2에서 G'2를 뺐더니 그놈의 얘쪽은 뭐냐면은 2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어쩔 수 없죠. 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정보가 없잖아.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GX가 얘는 뭐냐면 x 3승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항등식이야. 항등식. 왜냐면 만족한다며. 다음 조건 만족한대. 방정식이라고 안 했어. 만족한다는 건 항등식이니까 미분해도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미분하자는 얘기죠. 양변을. 그래서 이쪽은 얘가 G'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곱의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뒤에 거를 미분하면 x 3승 f'x가 된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2만 대입하시면 돼요. 2만. 내가 원하는 게 G'2이기 때문에 2 대입하니까 G'2가 되고요. 그다음 이쪽은 12 곱하기 F2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 8배라고 쓰고 F'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또 질문하셔야 되고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G2랑 F2랑 똑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쪽은 그냥 1로서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G'2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여기 F'2 마이너스 G'2가 2다라는 걸 이용하면 F'2를 죽일 수가 있겠죠. G'2에다가 2를 더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F'2 대신에 G'2에다가 더하기 2다 이걸 가지고 보시면 이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할 거를 가지고 보는 거야. 구할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올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한번 좀 접근을 해서 이제 풀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꼭 뭐 접점이고 뭐고 이제 이거는 너무 옛날 특혜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옛날 거의 뭐야 이거 거의 선칸브리아 돼 있잖아. 그죠? 약간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너무 옛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건 기울기랑 어떤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접선을 구할 수 있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가지고 보는 그런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이 여기서 이렇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될 것 같고 특히 1번은 중요해요.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2번도 볼래요? 그 87페이지 2번? 87페이지 2번? 요거를 좀 보자, 우리가. 이것도 엄청 단골 소재인데, 이거를 남들은 좀 쉽게 푸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남들은 좀 이렇게 쉽게 푸는 거. 내가 아마 또 반복을 오늘 해줄 건데.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6x제곱, 이거잖아. 그죠? y는. 다음 시간쯤에서 아마 그림 그리는 걸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또 한 2시간쯤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이것까지 막 그 극대급수까지 하고 할 거면 하면서도 어쨌든 문제를 풀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 x는 1에서 접선, x는 1에서 접선, 1에서의 접선, 1에서의 접선이
이 문제가 나오면 진짜 아싸 개꿀이라고 하시면 돼요. 막 외치시면 돼요. 와! 이러면서 보죠. 이게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일 때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아마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왜냐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고 그다음 기본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얼수 이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몰라도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3차 함수는 무조건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에 대한 무조건 점대칭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변곡점이라고 해. 변곡점이라고 했고, 그다음 변곡점의 위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 가면. 근데 우선 이것만 알고 계세요. 변곡점의 위치는 이쪽은 이거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냐면 세근의 평균입니다. 세근의 평균 이것만 기억하자. 무조건. 그래서 내가 아마 한번 증명을 해준 기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 그 지난달에. 그래서 또 증명을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게 제발 세근의 평균이야. 세근은 뭐냐면 예분의 예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럼 얘는 세근의 합이 여기 지금 6이기 때문에 합이 6이야. 합이 6이니까 세근이니까 세근의 평균은 6을 3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뭐냐면 2가 되는 거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얘가 뭐냐면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에서 접선이니까 이렇게 접할 거라는 이렇게 접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저번에 내가 이렇게 비율관계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딱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쪽이 2대 1이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 비율과 저만큼의 길이 비율이 2대 1이다. 이렇게 2대 1 이렇게 2대 1. 그랬을 때 여기가 정확히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쪽과 저쪽에 있는 저쪽이 정확히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1대 1대 1입니다. 1대 1대 1. 다 똑같아. 1대 1대 1. 1대 1대 1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점도 마찬가지야. 접에서 교로 갈 때가 2대 1이니까 접에서 교로 갈 때. 그럼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이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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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x값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 그래서 걔는 제발.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반복할 테니까 그냥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알아두세요. 제발. 전 진짜로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최소한 내신을 풀 때.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수능 풀 때 무조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선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러면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일 9월 모평을 보는데 그거를 보고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뭐냐면 등차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지금 이 x값이 지금 1이었고요. 이쪽에 변곡점 x값이 2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의 x값은 3이고요. 이쪽에 x값은 4기 때문에 얘랑 또다시 만나는, 새로 만나는 여기 있는 그 교점은 4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끝이야. 이렇게 끝이야. 그냥 그렇게 끝인데, 근데 또 이게 있어. 제발.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긴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솔루션 1이거든. 내가 원하는 건 솔루션 1. 근데 만약에 이걸 못했어. 만약에 아마 센에 있을 거거든. 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얘는 사실 별게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얘를 알아. 1, 얼마인 걸 아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8에 8이니까 1,0인 걸 알아야 돼. 이게 접점이야. 그럼 얘가 접점.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y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7이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거 1 대입하니까 얼마야 이게? 9에다가 7 빼니까 얘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y는 쓰고 2라고 쓰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얘가 2 쓰고 x 빼기 2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자고. 솔루션 2를 할 거면,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 그러니까 정말 이건 최악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최악이라고 좀 뭐한데 짜릿한 거야. 굉장히 이제 막 이런 거죠. 막 이거 막 야 이러면서 그죠.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죠. 흥분하고 있어요. 7x 플러스 2가 되고 이퀄 2x 마이너스 2야. 야 이러고 있어. 그래놓고 이제 이쪽을 당연히 넘기겠죠. x 3승. 그다음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플러스 9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고 쓰겠지. 이래놓고 조립제법 쓴다. 0인 거 찾고. 우선 1인 건 아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네라고 해서 x 빼기를 갖다 쓰고 조립제법을 쓰는 게 제일 최악이야. 이게 제일 최악이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자 봐봐. 여기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근을 보면
여기가 지금 1로서 중근이고 여기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물음표거든요. 돼요? 그럼 이건 알자고 제발. 자 봐봐. 1에서 만나긴 하는데 이쪽은 무슨 근으로 만나냐면 겹치잖아요. 중근으로 만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 1만 근이 아니라 또 1도 근이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나머지 근은 얼마야? 4죠. 근계수가 6이니까. 그건 알자고요. 돼요?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약간 포인트는 갖고 있어야 돼. 솔루션 2를 식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근계수를 쓸 때 이게 중근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이쪽을 4로 두자. 나머지 6이니까 다 합한 게.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최악은 1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4라고 쓰고 여기 1 이렇게 쓴 다음에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4 그 다음 4 하고 이쪽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얼마니 이거 x 빼기 1 곱하기 x 제곱 빼기 5x 플러스 4 이게 최악이야. 이렇게 쓰고 되게 막 짜릿하겠지만 난 천재 이렇게 막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겠지만 뭐죠? 시간은 지나 있을 거고 갑자기 훅 하더니 5분 남았을 때 이럴 거란 말이야. 그죠? 물론 시험 경험하면 어느 정도 시험 경험했잖아. 그럼 혹시 그 시험 볼 때 시간이 남아요? 안 남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딴 거를 보다가 시험 나와요? 시간 나와요? 안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은근 뭔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돼. 그래서 니네가 되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특히 너네 학교에서 교과서 생각보다 나오지 않니? 그죠? 니네 학교 애들이 교과서를 안 봐요. 미칠 것 같아. 교과서를 무시해. 제발. 넌 교과서 나오죠? 안 봐서 모르겠니? 좀 나오지 그치? 거기서 시간을 절약해야 돼 진짜로. 내 무릎 꿇어서도 그래 그치? 진짜 거기서 생각보다 시간을 좀 절약해야 돼. 왜냐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야지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수능 풀 때 약간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 근데 너무 그 교과서 문제 풀 때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좀 적절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 풀어. 그래서 평소에 푸세요 교과서는. 그래서 한 3번 정도 풀면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빠르게 가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갖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접선을 가지고 보는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그 차이 함수 가지고 가는 거는 아마 걔도 약간 수능 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뭐 그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수능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니네가 좀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단원명을 저번에 이제 그 여름 때 했던 걸 또 복습을 할 건데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또 약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대한. 자, 그래서 2가지를 할 건데 접선의 응용이랑 법선의 응용을 되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마 거의 문제가 한 문제가 최소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 약간 있는 그 뭐지? 잘 나오는 건 접선의 응용이고 접선의 응용. 접선의 응용이고요. 아까 내가 어떤 학교에서 뽑았거든요. 오늘 아마 나온 그 학교 중에서 그 학교에서 접선의 응용 한 문제랑 법선의 응용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내가 오늘 시험 문제 낸 거는 접선의 응용을 내긴 했거든. 근데 거기서 법선의 응용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뭔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무조건 보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든 접근을 해보긴 한다 애들이. 근데 법선의 응용은 애들이 아예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대신에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냥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접선의 응용이야.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쪽은 직선하고요. 직선 혹은 선분입니다. 혹은 선분. 자, 여기랑 곡선 위의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 점 사이의 거리. 사이의 거리. 이거의 최대점 최소.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이겁니다. 2번째. 비슷해요. 근데 이쪽은 삼각형의 넓이야.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어떤 선분이 나올 거야. 선분. 얘도 그냥 이렇게 하자. 직선하고 선분. 직선하고 선분인데 이쪽은 얘가 곡선 위의
점과 이루는 삼각형 넓이, 삼각형의 똑같은 얘기거든. 넓이의 얘는 이쪽은 스몰 M, 라지 M과 스몰 M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근데 보통 선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보통 얘는 뭐냐면 점이 두 개야, 점 두 개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직선이 있다는 건 뭐 대충 이렇게 직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직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아마 이쪽에 그 만나는 어떤 그런 그 직선이라고 보면 그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 정도라고 줄 거예요. 이 범위 안쪽으로 줄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알파라고 그러고 이걸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직선하고요. 여기 위에 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이야. 이쪽은 최대값. 라지 M을 보여. 라지. 이쪽은 라지. 이걸 구하는 거죠. 라지. 최대값. 그러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어딘가. 그럼 걔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두 점을 연결한 이만큼의 직선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올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는 얘, 접하는 얘. 이게 최대값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면 이게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야. 이 밖에 있어. 직선이고 여기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은 이 직선하고요. 이 곡선 위에 점으로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가 걸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뭐냐 여기는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어디 있니? 여기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이쪽은 스몰 M 라지 이거죠. 꼭 뭐 언제는 최대값 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쪽에 있는 건지 바깥쪽에 있는 건지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뭐냐 그냥 이겁니다. 자 직선인데 직선의 기울기 혹은 선분이야. 선분 여기 나오는 그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하고요.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뭐하다? 같다라고 봅니다. 여기 끝이야. 그러니까 삼각형도 마찬가지거든. 두 번째로 딱 보면 똑같아. 얘는 근데 아마 보통 이게 두 점으로 나올 거야. 두 점 이렇게 나오거나 뭐야 이 표정 같은데? 이렇게 오죠. 난 짜증나는 거잖아. 그죠? 미안해. 어쨌든 두 점으로 보통 나올 거고요. 아니면 뭐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쪽과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높이가 제일 높으면 돼요.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쭉쭉쭉 올리다가 접할 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얘는 라지 M 가장 큰 게 되는 거고요. 라지 M.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높이가 제일 커야 되니까 어차피 밑변은 고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무조건 두 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만큼이 가장 최소값 스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그럼 얘는 의심하시고 또 의심하실게요. 이게 나오는 그 순간 뭔가 그래프가 나오는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얘는 접선의 음용임을 의심합니다. 의심.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그냥 보면 쉽거든요. 진짜 쉽거든. 근데 애들이 무조건 처음 보면 얘를 질문해. 무조건.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선의 응용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뭔가 최대값 최소값 나왔을 때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의 꽤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거고, 아니면 그냥 진짜로 최대 최소를 구해가지고 식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삼각형 넓이. 그래서 이제 어떤 선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얘는 그 선분의 이제 이쪽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제일 높으면 되고, 그건 결국은 접할 때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접할 때라 그랬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접선의 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법선의 응용, 법선. 중국말이라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법이랑, 그러니까 접한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법이라고 법한다 이건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간 뭐 그냥 그래.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나요? 대학교 때 뭐라 했거든요. 뭐 때문에 법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간 몰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법선의 응용이나. 그러니까 법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쪽은 얘는 접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접점은 구해지는 거고, 그럼 기울기가 뭐냐면 접선의 수직인 거예요. 접선의 수직. 지금 만약에 법선을 구해라라는 말이 나오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도라이입니다. 그건 나온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너무
아니요. 좀 혹시 너네 학교 선생님 좀 늙으셨니? 아니야, 젊어요? 아니, 않습니다. 너네 학교 선생님 약간 나이 있지 않냐? 아, 그죠? 너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니네 학교도 못 보긴 했거든요. 하여튼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이 있으면 이게 접선이면 요게 법선이거든. 이게 법선. 그러니까 이게 뭐 하겠니?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촌치죠. 촌스럽고 얘네 결국은 뭐냐면 기준은 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기는 직선이었어. 선분이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어떤 정점이야. 어떤 정점과 이쪽은 곡선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이야. 거리 최소값입니다. 얘는 정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씁시다. FEAT1 원하고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절대 못 풀어요 이쪽은.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있어야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거고, 자 여기는 뭐냐면 곡선하고요, 또는 직선 이게 직선 2, 곡선 또는 직선이 원과 접할 때. 그래서 보통 뭐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약간 이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접선하고요 반지름이 수직이 돼요. 이거 뻑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하면 절대 못 풉니다. 진짜로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곡선이 이렇게 있고 센에 아마 상문제로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애들이 맨날 질문했던 게 원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아마 이쪽에서 이제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 정도는 나와 있었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럼 얘를 내가 어쨌든 모르니까 A, B라고 줄게요. 얘가 Y는 X. 근데 너무 얘네 둘은 똑같은 애야. 같은 형태야. 같은 쪽인데 그냥 어차피 얘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거지.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고 정점 A, B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얘까지 거리 최소값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완벽히 똑같은 얘기야. 그럼 얘를 그냥 이대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을 도입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의 형태인 거고 이게 2번의 형태인 거야.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야.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가장 짧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이걸 이렇게 좀 원을 만드는 거죠. 원을 만들다가 어머나 이렇게 마지막에 딱 접한 이때가 이 거리의 가장 짧은 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접하는 거야. 언제 접할 거냐? 그럼 얘가 y는 fx고요. 접점을 모를 때는 미지수로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는 t라고 두는 거야. 그럼 얘가 t, ft가 되면서 그 순간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같고요. 여기 접선이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수직. 요거를 알아내셔야 돼요. 절대 얘를 주지 않아요. 절대 이게 수직이네 뭐네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죠. t 빼기 t-a 분의 얘는 ft-b가 되는 거고요. 그거 곱하기 f'-t가 되겠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 이렇게. 그럼 얘가 -1이다. 요걸 이용하면 끝이에요. 요식.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건 2번이건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의 차이점은 이거죠. 이쪽은 점이 1개고요. 점이 2개. 이쪽은 점 2개, 정점 2개. 얘는 점이 1개인 거죠. 정점 1개. 얘는 선분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어떤 그냥 점하고 어떤 뭐 곡선이나 점하고 원 사이에 어떤 그런 거리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해 줄 수 있고, 얘는 무조건 거의 한 9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별로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 사실 말하면 거의 그냥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 2번 있죠? 필수 기출 2번. 그러니까 89페이지. 자,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최소가 되게 하는 곡선 P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 얘는 직선이죠. 직선이 나온 거예요. 직선하고 어떤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1인데 그럼 결국 내가 찾을 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 1 되는 x값을 구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f'A는 1이다라고 쓰면 끝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있죠. 아마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 거의 약간 그 사이언스의 형태거든요. 거의 약간 사이언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곡선 위의 점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몇 차 함수란 얘기야? 2차 함수란 얘기죠. 돼요? 그 91페이지 3번. 91페이지 3번. 그걸 보세요. 자, 이쪽은 그 위의 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곡선 위의 점 A, B인데 이쪽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래. 그러면 A, B의 기울기랑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럼 얘는 내가 알려준 거대로 쓰면 여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의 무슨 균이야? 평균일 때. 그때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을 거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A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그냥 바로 뭐다?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는 좀 기억을 하자는 얘기죠. 2차 함수는 종종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빨라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접선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인간이 다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평균값정 그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정리를 해두시고 요거는 거의 그냥 이런 비슷하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최대 그러니까 엄청 자주 나오는 형태는 그거 삼각형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나올 거고요. 물론 근데 2차가 무조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거의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얘는 딱 별로 안 틀려요. 법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준점이 한 개인 거랑 기준점이 두 개인 걸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평균값의 정리. 요거만 마지막으로 좀 합시다. 평균값 정리. 자, 평균 정리. 맞다. 어차피 지금 오늘 답안지 내는데 우리가 이번에 내신을 보는데 혹시 웬만하면 그냥 써주세요. 그냥 그 답안지에다가 목표 등급 있죠. 난 이번에 이거 받으면 거의 춤을 추겠다. 이 정도면 그 얼굴 이놈을 찬양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정도의 등급을 한번 써주실래요? 오늘 이따가 그죠?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참고하려고. 자 봅시다. 평균점. 그냥 별거 없어요. 이거 뭐냐면 미분 가능 함수에 당연한 성질이라고 써요. 당연한 성질.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연속은 보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y fx가 a부터 b까지 연속이고요. 이렇게 연속이고, and 이쪽은 a부터 b까지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의 당연한 성질이고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쳐봐. 그럼 여기가 이쪽이 a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b가 된다라고 보면 그냥 얘네들이 연결한 거랑 무조건 똑같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그 2대1 그 비율관계 얘기할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게 딱 이거야.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얘는 결국은 평변과 순변이 같은 이게 되는 x값이 범위 내에 무조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거야. 한 개 이상 존재.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범위 내에 보면, 그러니까 b-a 분의 fb 빼기 fa가 평균이고요. 얘가 그냥 f'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 equal c가 반드시 이렇게 돼서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야.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균값 정리고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하필 얘가 0인 거야. 이게 0인 거야.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뭐 x값을 구해라고 얘기하는 그냥 f'c가 0인 걸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나왔다. 개꿀인 거야.
미분에서 0되는 거 찾는 거야 롤의 정리.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인데 좀 웃기게도 증명할 때는 롤의 정리를 먼저 가지고 얘를 가지고 평균 정리를 증명하긴 합니다. 그게 아마 이쪽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쪽 보면 어디지? 이게 아마 이쪽에 나와 있던 것 같아 평균 정리. 그래서 어디냐면 앞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 개념 나와 있는 부분에. 그래서 그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걔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84페이지, 85페이지 있잖아. 얘를 보시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험 볼 때 제발 좀 보고 가세요. 최소한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시간 주잖아. 그때 얘를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얘를 외우고 만약에 그 문제가 보이는 그 순간 이걸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만약에 그냥 그 도함수 같은 거 있잖아. 그 미분 계수 같은 거 그냥 곱의 미분법 증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증명하라고 대놓고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반드시는 아니고 한 30% 정도의 확률이 있어요. 증명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보통 아마 이게 나올 거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를 엄청나게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이 증명을. 그래서 그냥 시험 보기 직전에만 이거 보고 그냥 달달 외우시고 그냥 거기 무조건 그 보이자마자 먼저 이거부터 먼저 푸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막 우리가 막 달달 뭐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 그냥 이걸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해줄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봐도 되는데,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 점수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얘는 존재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존재성 여부. 그래서 사이값 정리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문제에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값 정리 비스무리하게 문제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것도 문제 나와요. 문제 나오고 생각보다 사이값 정리 근찾기 애들이 좀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얘를 잘 못해. 얘를 잘 못하는데, 자 약간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좀 봅시다. 그래서 약간 좀 풀었자. 약간 좀 풀었으면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간 내의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얘는 구간 내의 순간 변화율의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x가 나오는데 y는 fx가 나오는데 fx가 뭐 a부터 b 사이래. 이렇게 a부터 b 사이. 아니면 뭐 이렇게 보통 나오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거나 저렇게 나오거나 할 거야. 또는 이렇게 a부터 b 사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b-a 분의 아니면 이 사이에 뭐 이제 x1하고 x2가 있다고 쓸게요. x1하고 x2. 그러니까 뭐 x1하고 이렇게 a가 되고 이쪽은 x2가 되고 이쪽에 이제 b라고 합시다. 이 사이에서 x2-x1 분의 fx2 그다음 빼기 fx1의 범위가 이쪽이 뭐냐면 뭐 k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선지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뭔 소리지 하고 진짜 x2 빼기 x1 하는 순간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보통 이게 다항 함수랑 같이 나올 거거든. 3차 함수 정도? 4차 함수나? 그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변화율인 거죠? 평균 변화율이잖아. 거기에 무슨 위야? 범위죠. 돼요? 그럼 얘는 그냥 f'5의 범위를 가지고 보면 돼요. f'x의 범위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쪽에 있는 게 f'x의 무슨 속값이죠? 최소값이라고 쓰면 돼요.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쪽은 a부터 b 사이의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답이 이거야. 이거는 선지에 나올 수 있어. 약간 그 고난이도 문제로.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의 범위니까 이 범위는 무조건 순간 변화율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랑 무조건 존재한다면 어떤 걸 잡아도 A부터 B까지 어떤 걸 잡아도 만약에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되면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존재해. 근데 반대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얘는 만족을 해요. 평변을 만들면 무조건 순변이랑 똑같은 게 있는데 순변을 만들면 무조건 똑같은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쪽은 변곡점에서의 점점, 변곡점에서의 점점, 요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거예요. 변곡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변곡점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도 결국 얘가 약간 변곡점에서 접선이 아닐까. 변곡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변곡점에서 보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 제일 작거나 제일 커. 3차 함수 한정으로.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지금 가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얘일 때가 가장 작은 놈, 가장 작은.
그래서 얘보다 더 뛰어넘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이 근처에서 이거를 잡아도 얘네 둘을 잡아도 절대로 얘랑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있으면 여기서 이게 등호가 성립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없을 때는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가 없을 때는 성립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이나 이제 가장 좀 작은 부분이 존재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고. 아니 얘는 변곡점인데. 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쪽에서 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변곡점이 존재한다고 보면 절대로 그 변곡점의 접선은 평균 변화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니디 문제 풀 때.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약간 좀 더 그걸 좀 해봐야 되겠죠? 포함 안 되는 게 변곡점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럼 이제 요게 되는 거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래서 얘는 뭐냐면 f'(x) 이퀄 k의 근이 존재하니라고 불러요. 존재하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기니디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기니디가 나오고 평균점 좀 어렵게 나오긴 해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대놓고 그냥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라고 나오면 개꿀인데 롤의 정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기니디 같은 거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평균값 정리 얘기 안 나와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약간 의심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만약에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니면은 그냥 그 진짜 실제 방정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방정식 계산 가능하면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산 가능하면. 진짜로 그냥 뭐 미분해가지고 K 되는 걸 찾을 수 있잖아. 인수분해 된다거나 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당연히. 계산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될 때가 있겠지. 안 될 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면 얘는 이제 그 다음엔 이거죠. 만약에 이제 A부터 B 사이에 특히 어떤 범위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걸 의심하셔야 돼. X가 A부터 B까지 존재하냐고 물어볼 거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될 때. 안 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부터 B 사이니까 B-A 분의 FB-FA라는 평균 변화율이 K를 갖고 있는 게 존재하는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그 존재하는 걸 찾았을 때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양 끝으로 나와. 보통 얘가 이게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얘는 구간의 양 끝이죠. 구간의 양 끝을 볼 때인데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고요. 그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특이한 경우나 이때는 우리가 직접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냥 A 하고요. 여기는 뭐 여기 그 뭐라 그럴까 그 C하고 D하고 B라고 합시다. 썼을 때 그냥 D-C 분의 FD 빼기 FC를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양 끝으로 갈 필요성은 그러니까 이게 100%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꼭 얘만 가지고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이퀄 K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딱 한 번 나왔거든 문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과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과 문제에서까지 이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구간의 양끝이 아닌데. 이때는 당연히 뭐냐면 do it yourself야. 구간을 니네가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특이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특이점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보통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정식, 미분한거 방정식 이렇게 존재하는가를 가지고 볼 때 계산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란 이야기야.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무조건 우리 계산으로만 갈 거거든. 안 되면 내가 계산 잘못했다고 이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도 생각해 줄 수 있냐라는 거를 보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아마 나오긴 쉽지 않겠지만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냥 얘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를 좀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응용을 하면 이것까지 내가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물론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5년 전까지 굉장히 유행하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나오는 거 DD에서. 근데 얘보다는 사실 이제 그냥 요즘은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나오는 걸 뭐 약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평각 정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평각 정리는 평변하고 순변이 뭐한 거? 같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구간이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당연한 성질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시험지는 이미 있거든요. 시험지는 내가 이미 복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쉬어야 되니까 그죠? 한 5분, 10분 사이 쉬고 한 10분, 15분 정도부터 바로 시험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운 거만 풀어요. 너무 어려우면 알겠죠? 내가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고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좀 약간 어느 정도 그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그 등급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내가 거기 맞춰볼게요. 무조건 어떻게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